우리 여기 챕터 5.2를 보면 그 OPM프라고 하는 반도체 부품의 터미널 단자에 몇 볼트 걸릴 거고 얼마의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거냐 이런 얘기들을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저항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양단의 전압 V가 하고 흐르는 전류 I가 있으면 I를 V에 대한 함수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다 배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쓰는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들어오는 단자 두 개, 나가는 단자 하나니까요. 이 단자의 전압은 얼마고 전류는 어떻게 흐르고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챕터에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이유는요. 이 내부에 사실은 트랜지스터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공부하는 거는 다른 전자회로 수업 시간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을 사실은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 이 슬라이드 장표에 있는 얘기들이 보다 더 마음에 와닿긴 할 겁니다만 일단은 그렇구나 하고 좀 받아들여야만 챕터 5를 이해하기 좋으니까 어떤 단자 특성이 있는지 좀 암기 아닌 암기를 좀 해봅시다. 먼저 여기 나오는 대로 터미널 전압에 대해서 봅시다. 전압에 대한 변수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 보면 출력단 여기 출력이죠. 아웃풋단 여기에 전압은 기준 전압 기준 커먼 노드라고 돼 있죠. 기준 전압을 기준으로 얼마나 전압차가 있느냐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입력단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는 부호를 뒤집죠. 그래서 인버팅 노드라고 합니다. 네거티브라서 여기 VN으로 썼습니다. 공통의 노드 기준으로 얼마나 전압이 차이가 나느냐 VN으로 썼고요. 플러스는 non inverting 노드였습니다. non inverting 터미널도 플러스라서 VP 파스티브 썼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이 트랜지스터를 구동을 시키려면 외부에서 전원 전압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 전압은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겠죠. 전압차를 줄 테니까요. 이 전압차가 기준 전압 대비 얼마나 낮고 하나는 그 반대편은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냅니다. 사실은 이 OPMP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전압차를 이용해서 마치 여기가 0볼트고 여기가 뭐 얼마의 구동 전압이 되어서 그만큼을 전압을 받아서 이 내부의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하면서 증폭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 이해를 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요 단자 전압의 변수의 특성인데요. 결론은 요렇다고 합니다. VP가 VN이랑 같대요. 이쪽 노드랑 밑에 노드랑 전압이 똑같대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는 얘기부터 먼저 꺼내보면 사실 요 안에 내부의 회로도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걸 회로 심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건 내가 세로로 그린 거고 가로로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세 개의 단자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아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어, 이쪽에 여기를 게이트라고 하고 여기를 드레인, 여기는 소스입니다. 이 게이트 단자가 여기 이쪽에 막 물려 있어요. 이렇게 회로를 까보면. 근데 여기에 이렇게 두 줄 사이에 뻥 비워놓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옥사이드 물질이 있습니다. 절연막이죠. 전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는 안 흐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옥사이드 층이 수 나노미터에 달해서요.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공정 기술을 쓰는 트랜지스터 까보면 한 2나노 내외, 3나노, 2나노 이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전압차 많이 주면 전기장 세게 가해서 절연막 파괴되면서 전류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될 만큼 강한 전기장을 인가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절연체라고 전류가 아예 안 흐르는 건 아닙니다. 흐르긴 흐르나 우리 회로 수업에서는 그냥 거의 안 흐르니까 보통 한 수십 피코 암페어 정도 흐릅니다. 물론 트랜지스터 크기에 따라 뭐그 전류 값도 또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전류가 안 흐른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 non inverting 노드로 들어가는 요 전류의 값은 0입니다. 이 인버팅 노드 쪽은 또 회로를 까보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 물려 있습니다.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도 여기 옥사이드 층이 있어서요. 전류 안 흐릅니다. 물론 수십 피코 암페어 정도 흐를 수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무시를 하면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도 여기. 이렇게 되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도 전류가 안 흐르고 여기도 전류가 안 흐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얘랑 얘랑요 서로 미러링 되어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내부를 까보면 서로 마주보고 있고 요 뒷단에 위에랑 아래쪽에 뭔가 회로가 또 덮긴 붙는데요. 그 녀석들이 하는 일은 이 V 플러스와 V 마이너스를 최대한 비슷해지도록 만드는 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전류도 안 흐르고 그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값은 최대한 비슷해지도록 내부의 회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그 두 가지 특성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회로 설계를 해서 배워야 되겠지만 그렇게 잘 설계된 OPM프다라고 받아들이고 이 강의는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포지티브 단에 플러스 단자의 전압과 마이너스 단자 쪽의 전압은 원래는 다를 수 있으나 이게 같을 수는 없지만 수 밀리볼트 이내로 같아지도록 OPM프가 동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같도록 OPM프를 잘 설계해야 됩니다. OPM프를 설계를 잘 못하면 이게 달라져가지고 OPM프가 망가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특성이 안 나온다라고 표현하겠죠. 사실은 이제 같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설계하는 거는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더 공부하도록 하세요. 요거를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되는 멋진 OPM프를 하나 내가 가지고 와서 이 회로를 해석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뭐 이제 제가 조금 전까지 설명한 걸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걸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이 아니 여기 노드에 VP라고 쓴 전압하고 여기 노드에 VN이라 쓴 전압이 같다고요? 전압이 같으면 근데 심지어 여기 전류는 또 안 흐르잖아요. 전류는 안 흐르는데 이 두 단자의 전압이 같다고요? 이건 회로적으로 우리 그냥 쇼트가 난 셈입니다. 쇼트가 나도 어차피 전류는 이렇게 안 흐르잖아요. 0으로 안 흐를 거고 그러니 위에 전압이나 아래쪽이나 전압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도선을 연결한 건 아니지만 가상으로 연결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버추얼 쇼트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건이 이겁니다. VP는 VN이랑 같습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OPM프가 들어간 회로를 해석할 때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은 같다라고 보고 풀면 됩니다. 이번에는 전압을 했으니까 전류 쪽을 하겠습니다. 전류는 좀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그 게이트의 옥사이드층 때문에 전류 안 흐른다고 했죠. 그래서 포지티브 단자, 네거티브 단자에 들어가는 전류요. IP, IN 썼죠. 들어가는 전류는 0입니다. 이것도 쓸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회로적으로 다르게 설명을 하면 이게 입력단이니까요. 입력단에서 바라보는 저항값은 전류가 안 흐르니까 거기 내부에 어마어마한 큰 저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풋 저항은 무한대다라는 말도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는 입력 저항값, input resistance는 무한대, infinity입니다. 두 가지 요 개념 좀 잡고 이제 한 가지 더 또 잡아봅시다. 아까 구동전압 얘기했잖아요. OPM프를 동작시키려면 그 위와 아래 사이에 전압차를 줘서 이 OPM프를 가동하게 되는데 이 구동전압보다 더 큰 수준의 아웃풋 전압을 얻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출력 전압 V 낫은요. 아무리 커봤자 있죠. 출력 전압 V 낫은 아무리 커봤자 구동전압 위아래 값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흔히들 아주 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의 전압차를 뻥튀기 개인이라고 하죠. A만큼 곱해가지고 증폭을 시켜서 출력 전압 V낫을 잡는다라고 알려진 게 OPMV나 이게 A가 아무리 커도요. 결국은 구동 전압이 몇 볼트에서 인가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출력 전압값은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구동전 여기 보면 출력 전압이고 X축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전압의 차이, 즉 입력 전압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입력 전압의 차이가 아무리 뭐 이렇게 커지고 뭐 해도요. 결국 출력되는 전압값 자체는 구동 전압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constraint for input voltage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 OPM프의 증폭률은 10만 배 정도만 요즘 뭐 100만 배도 만드는데요. 뭐 이게 이렇게 된들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근데 파워 전압이 몇 볼트냐가 중요하거든요. 출력단의 최고 최대 전압은. 그래서 요즘 한 20볼트 정도 동작하는 걸 쓴다라고 하면 뭐 10의 4승하고 20볼트를 생각을 하면 넣어보면 되죠. 여기 A의 10의 4승,
뭐 커봤자 20V. 그러면 여기 입력단 플러스 마이너스 입력단의 전압의 차이는 계산해 보면 20을 10에서 4 나오면 2mV입니다. 거의 전압차가 없죠. 그동안은 전압이 20V인데 거기서 2mV면 거의 10만 분의 1이니 아니 만 분의 1이니까 오차 범위 수준이고 노이즈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상 붙어 있구나. 전압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여기 위에 빨갛게 칠한 요렇게 된 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왼쪽에 있는데요. 어, 저 그래프 그리는 거는 뭐 보면 알 것 같고요.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여기는 기울기 A에 의해서 설명이 될 거고 요 단어는 중요하니까 제일 위에 거는 한 번 더 읽어보고 갑시다. 이거 되게 VTC라고 합니다. 줄여서. 앞으로 이런 말 많이 들을 겁니다. VTC를 구하세요. 전압이 트랜스퍼 전달되는 특성인데요. 단어가 약간 처음에 마음에 와닿진 않는데 자꾸 쓰다 보면 입에 착 달라붙을 겁니다. 이 VTC의 의미가 뭐냐면 얘입니다. 요 위에 있는 요 질문입니다. 출력 전압 V 낫이 있으면 입력 전압 뭐 V 인풋이라 합시다. 둘 사이의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자체를 사람들이 VTC라고 합니다. 요 용어는 익혀두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얘기는 뭐 이미 앞에서 했죠. 입력 전류값 자체는 0입니다. 왜냐하면 입력 저항이 무한대인. 왜냐하면 여기 내부에 절연막이 보이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거의 입력 저항이 무한될 거고요. 근데 나오는 대로 실제 만들어서 OPMP를 제작을 해서 만들어 보면 리얼 OPMP는 보통 한 1메가옴 정도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 양단에 쓰는 전압의 차가 밀리볼트 스케일이고 여기 저항이 메가옴이니까요. 전압 저항이니까 흘러가는 전류의 값은 I는 R분의 V잖아요. 메가옴분의 밀리볼트 수준이니까 메가가 6승이고 밀리가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걸 올리면 마이너스 9승 볼트가 나오죠. 나노볼트 수준이니까 사실상 전압차가 거의 없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회로 서킷 어널리시스 테크닉을 좀 써서 몇 가지 어, 식들을 찾아낼 건데 우리 공부한 대로 KCL, 뭐 이상적인 OPMP, 뭐 리얼 OPMP도 다 성립합니다. KCL은. 그래서 여기 노드에 대해서 들어가는 전류의 총합은 나가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 또는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여기 그걸로 썼죠. OPMP라고 하는 반도체 부품 소자에 들어오는 전류의 총합은 0입니다. 그러면 IP도 들어오죠. IN도 들어오죠. 위로 이렇게 플러스 라인을 따라도 들어오고 마이너스 라인을 따라서도 들어오고 입력단에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5가지 성분을 다 더하면 0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입력단 이 두 개에 흐르는 전류는 0이라고 배웠으니 절연막이 있으니 그 둘을 지웁니다. IP하고 IN을 날려버리면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줄에 나오는 얘기는 이 위에 있는 이 그림이 다소간 복잡해요. 뭐 이렇게 전원 전압을 뭐 이게 배터리 기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최대한 단순하게 쓴 그림이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뭐가 달라졌어요지만 일단은 이 삼각형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를 안 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표시를 했고요. 그 파워 서플라이 전압 자체를 아예 싸그리 지운 겁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삼각형만 있더라도 머릿속에 얘가 구동 전압이 있을 거야 라고 꼭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파워 서플라이 터미널 없이 종종 자주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커먼 노드 잡아주고 레퍼런스 전압 0V 잡아주고 얘 기준으로 출력단이 얼마나 높은지 마이너스 단자 플러스 단자의 전압이 얼마고 각 단자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고 출력단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지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히 뭘 배웠는지 한번 확인을 합시다. OPMP 회로 안에 있는 OPMP가 그림과 같이 있는 그림 안에 보여지고 있는 회로에 OPMP 하나 있죠. 여기 삼각형 있잖아요. 요거 OPMP가 있는데 얘가 이상적인 OPMP라고 합시다. 1번 문제입니다. VA가 0이래요. 회로를 감상해 보면 좀 마이너스 단자에 저항 하나 끼고 여기 전원 전압을 넣는데 이게 1V래요. 플러스 단자 쪽도 전원 전압을 넣는데 얘는 0V래요.
이때 출력 전압은 얼마가 나올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풀까요? 이 회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OPM프도요, 그냥 하나의 반도체 부품일 뿐입니다. 저항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항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는 양단의 전압차, 흐르는 전류, 그리고 이 녀석의 저항값을 알면 이 세 가지 성분의 관계가 V는 IR이라는 옴의 법칙에 따라 연결되죠. 이게 VTC잖아요. 네, 볼티지 트랜스포 캐릭터리 일종의 VTC죠. 함수 관계를 나타내잖아요. 들어오는 전류가 얼마면 나가는 전류, 뭐 I 들어오면 I 나가겠죠. 이런 건 너무 단순하니까 당연시 해왔던 것들인데 지금 이 챕터 5에서는 OPM프라고 하는 좀 이상한 부품 소자가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인데 항상 반도체 부품 소자의 끝단 터미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눈으로 보세요. 여기 친절하게 부동전압도 표시는 해 주었습니다만 표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자가 5개 보이죠? 파워라인 2개, 입력 2개, 출력 하나. 자, 이렇게 돼 있고 주변에 저항, 그다음에 독립 전압원 2개 들어 있습니다. 자, 문제 물어본 대로 이게 1볼트, 이게 0볼트. 0볼트라는 건 이 라인을 그냥 이렇게 접지하라라는 얘기와 동일하겠죠. 출력단을 풀어보세요. 근데 좀 전에 배운 대로 OPM프가 있으면 일단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의 전압은 같습니다. 이 버추얼 쇼트가 났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말한 대로 여기가 지금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0볼트 가잖아요. 얘가 0볼트니까 없는 거니까. 얘가 0이면 여기 있는 이 녀석도 0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기는 해요. 엄밀히는. 하지만 이렇게 사실은 쇼트가 났다라고 회로적으로는 봐도 되니까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실제로 접지를 한 건 아니에요. 회로 기술을 이용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을 같게 했는데 플러스 단자가 접지에 연결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단자도 접지에 연결된 것처럼 회로가 동작할 겁니다. 근데 편의상 그냥 여기 접지라고 쓸 겁니다. 접지했다고 해서 진짜 접지한 거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아니까요. 좋아요. 근데 어디 여기 플러스 쪽 여기 VP라고 했잖아요. 이 VP가 VN이랑 같고 이 VP가 0이잖아요. VB도 아까 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요 조건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마이너스 단자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IN. 요렇게 플러스 단자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IP도 있는데 요 IP도 0, IN도 0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OPM프는 아이디얼한 OPM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요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입니다. 1번, 2번 두 개의 조건을 알았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출력 전압이 몇 볼트인지 찾는 건데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눈을 좀 째려보면 회로 KCL 쓸만한 노드가 딱 여기라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는 이 VA에 의해서 노드 전압 1볼트 뻔히 알죠? 더 건드릴 필요도 없고 여기는 V낫 내가 풀어야 되는 노드고요. 안 풀어진 곳이 여기 VN이라고 불리는 마이너스 단자 쪽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KCL을 딱 적용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25kΩ 통과하는 전류 I25라 이름 붙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들어오겠죠. 그걸 100K 지나서 I100, I25, I100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두 개인데요. 나가는 건 IN인데 사실 나가는 게 0이잖아요. 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총합이랑 같다라는 얘기인데 나가는 전류가 0이죠. 그래서 I25와 I100은 서로 반대 방향인 이런 관계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I25가 뭐지? 하고 옴의 법칙을 쓰면 됩니다. 노드 볼티지 메서드에서 배운 그대로입니다. 여기가 가상 접지 0볼트가 돼 있죠. 이쪽은 VA죠. 그러면 25K분의 이 방향 잘 보세요. 들어오는 거니까 VA에서 0 빼면 됩니다. 그래서 25kΩ 분의 왼쪽 전압 VA에서 가상 접지되는 VM 뺀 겁니다. VA가 1이고 얘가 0이니까 25K분의 1이니까 25K를 분자로 올리면 밀리로 바뀌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I100은 100K니까 V낫에서 이쪽 편 VN을 빼면 됩니다. V낫에서 VN을 빼고 100K로 나누면 100분의 V낫 밀리 암페어가 나옵니다. 단위 항상 잘 보세요. 그 다음 요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된 거 대입하는데 뭐 이렇게 대입해도 되고 여기 더한 거에 대입을 여기는 했습니다. 둘이 더한 거 대입하면 출력 전압과 V낫은 마이너스 4V라는 게 답이 딱 튀어나옵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찾은 이 답 쓰고 난 답 플러스 하지 말고 이게 여기 구동전압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V 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출력 될 거야 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답이 마이너스 15V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답을 쓸 때 잠깐만 마이너스 15인데 얘는 마이너스 10까지밖에 안 되네? 여기 딱 지우고 마이너스 10입니다 하고 바꾸면 됩니다. 이유는 VCC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0V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그런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가봅시다. 똑같은 문제 A를 또 풀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압을 좀 다르게 줬습니다. 1V, 2V로요. 얘가 1이고 얘가 2입니다. 아까 전에는 0이어서 여기가 접지였는데 이번엔 2입니다. 그게 다른데요. 다를 놀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가 이 노드가 VP인데요. 어차피 여기로 따라 들어간 전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VP 여기에 전압이나 여기 VB나 같겠죠. 근데 그게 2라면서요. 그래서 VB, VP 2예요. 근데 또 하나 OPMP 알고 있는 게 VN과 VP는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VP와 VN이 같은 것도 썼습니다. 이만큼씩 하나 찾았어요. 그다음 또 하나 확실하게 아는 거 들어가는 전류 IN하고 여기 IP는 둘 다 각 다 0입니다. 또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공부한 대로 VN 노드에 요 노드죠. 들어가는 전류의 총합은 나가는 전류랑 같다고 씁니다. 방금 했던 거죠. 똑같이 한 번 더 반복 안 할게요. 세우면 나올 거고 아까 전에 VB가 0이었고 이번에 VB가 2라서 숫자가 좀 여기 달라진 것밖에 없습니다. 답을 찾으니 플러스 6V가 나는데 여전히 구동전압 내에 있는 값이니까 유효한 계산 결과입니다. C번 봅시다. 이번 문제를 좀 더 꼬아서요. 여기가 1.5V래요. VB는 모른대요. 근데 범위를 찾으래요. 레인지를 찾아보래요. 어떤 레인지냐면 앰플리파이어가 세츄레이션 되는 걸 회피할 수 있는 VB의 값들의 범위는 어디인지 명시해 보세요 라는 뜻이니까 이 출력 전압의 값을 VB에 대한 함수로 표시한 다음에 출력 전압은 최소 마이너스 10V 최대 플러스 10V니까 V낫을 VB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쓰기만 하면 예컨대 2VB 더하기 4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 부등식 풀면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빼기 4하고 나누기 전체 날리고 뭐 이렇게 한 VB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다 하고 답이 나오겠죠. 이걸 풀어보라는 뜻입니다. 풀어봅시다. 회로는 앞에 있는 거랑 똑같고요. 이상적인 OPM프니까 VN과 VP 같고 전류도 0입니다. KCL을 여기 N노드에다가 적용하면 이렇게씩 나온다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VA가 1.5라고 했으니까요. VA 자리에 1.5를 넣고 I25, I100 구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식을 쓰고 봤더니 이거 가지고는 저기 여기 출력 전압 보이죠? 이걸 V낫 여기서 V낫은 하고 쫙 식을 쓰면 VB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결국 VB에 대한 식으로 썼잖아요. 그 결과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출력 전압은 작고 크고 이 리미트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V낫 자리에 요 식을 딱 넣으면 이런 부등식이 성립이 되고 6 더해주고 5로 나누고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이게 정답인가 보다. 계산해 보세요. 나는 자주 봐서 안 어려운데 처음 보면 약간 어색하고 회로를 저렇게 이상하게 생긴 걸 이렇게 하네 하고 처음에 어색해서 어려워 보이는 거고요. 몇 번 하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OP앰프를 이용해서요 연산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앰플리파이어인데 앞에 OP 오퍼레이셔널을 붙인 이유는 연산 동작을 하는데 활용된 증폭기니까 어떤 연산을 할 건데요. 근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연산이 부호를 바꾸고 그다음에 몇 배를 곱하는 그걸 이제 스케일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뭐 어떤 전압값 V1을 줬는데 여기에 부호를 바꾸고 상수 A를 곱해서 출력의 전압값을 얻는 거죠. 결국 CPU, GPU가 하는 일이 뭐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뭐 빼기 이런 거 하는 거니까 부호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앞에 개수를 붙여서 뭔가를 곱해가지고 뭔가 다음 전압값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이걸 OP앰프를 이용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곱셈 더하기 연산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서킷을 보겠습니다. 한국말로 반전증폭기인데요. 이 회로 구성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OP앰프 하나를 주고요. 그다음 저항도 뭐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써서 어, 입력 소스 전압이죠. 입력을 줬을 때 출력단의 이 양쪽의 사이 관계가 반전 인버팅이니까 부호를 마이너스를 일단 붙여야 됩니다. V0과 VS가 있는데 일단 여기 마이너스는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상수를 곱해서 상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용하는 저항들이 있잖아요. 그 저항을 이용해서 여기에 저항의 비율이다. 뭐 저항의 덧셈이 되건 뭐 곱셈이 되건 또 저항은 수치화되니까 여기 뭐 어떤 상수 A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하니까 입력 전압을 기준으로 부호를 바꾸어서 출력이 나오니 인버팅 그리고 뭔가 상수배를 하니 앰플리파잉을 하는 거죠. 뭐 물론 앰플리피케이션이 뭐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런 걸 저는 이제 좀 제너럴한 용어로 스케일링 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스케일링 업도 되고 스케일링 다운도 되겠죠. 그러면 그 회로를 어떻게 만들까인데요. 오늘 배웠던 이 OP앰프를 이용하되 아까 예제 문제에 나왔죠. 요쪽에 원래 전원전압 하나 달려 있었던 거 VB였는데 그 0볼트 줬던 거 기억나죠?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플러스 단자 쪽은 접지를 시키고요. 마이너스 단자 쪽은 저항 하나랑 전압원 하나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바로 입력 전압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이게 출력단을요. 이게 입력단이잖아요. 결국 이 라인이. 입력단으로 연결을 해요. 이런 거를 이제 피드백을 준다라고 합니다. 회로에서. 출력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요. 입력이 들어와서 출력이 나가겠죠. 입력, 출력. 이 출력을 다시 입력에다가 넣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거를 피드백이라고 표현합니다. 피드백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1층에서 5층 올라갈 때 처음에 올라갈 때는 속도를 쫙 내는데 멈출 때는 자세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부에 피드백 회로가 들어가서 좀 빨리 가면 천천히 가게 하고 천천히 가면 빨리 가게 하고 이 피드백을 줘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니터링해서 입력에다가 야 지금 빨리 모터를 돌려 아니야 못 브레이크 잡어 이렇게 하고 피드백을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이 있으면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 안정화됩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스테이블 하지 않게 만들면 한번 타면 이제 천장 뚫고 날아가는 거죠. 빌딩 위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스테이블 할 때 요 피드백 라인을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네거티브 피드백이 바로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나중에 네거티브 피드백 서킷에 대해서도 전자회로 2 교과목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아날로그 회로의 직접 회로 시간에도 또 더 자세히 다양한 네거티브 피드백 서킷 기술들이 나올 겁니다. 일단 이런 걸 피드백이라고 하고 안정화시키는 게 네거티브 피드백이구나. 이게 네거티브라는 게 뭔가 자꾸 이게 평균치인데요. 얘를 자꾸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나 가지 마. 내려가면 야 올라와. 하고 자꾸 뭔가 움직이는 거에 반대 방향의 뭔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반대니까 네거티브.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좋은 겁니다. 거꾸로 포지티브 피드백도 있어요. 근데 있습니다. 포지티브 피드백은 실제 여기 회로에 그림은 없는데 요렇게 저항 걸어서 이쪽에 연결 물리거든요. 그럼 이거 포지티브 피드백인데 이러면 회로가 미쳐 날떠서 아마 터질 거예요. 나중에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꼽아보세요. 불날 겁니다. 물론 전압을 높이지 않아서 불까지는 안 합니다. 회로가 망가질 수도 있고 잘 동작 원하는 대로 동작 안 합니다. 그게 포지티브 피드백이 될 텐데 포지티브 피드백이 이거죠. 뭔가 변하는데 얘가 더 변해 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더 내려가. 그럼 결국 내가 원하는 안정된 상태로는 이 시스템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포지티브 피드백과 네거티브 피드백을 서로 싸우게 해서요. 원할 때는 더 올라가고 필요할 때는 더 안정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둘을 동시에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의 컨셉만 일단 머릿속에 넣고요. 지금 공부하는 요거 봅시다. 이게 설계를 이미 끝낸 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인버팅 앰플리파이어가 되는구나인데 거꾸로 지금 내가 이 강의를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잠시 멈추고 머릿속으로 OP앰프랑 저항을 네 원하는 개수만큼 써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사이에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과 마이너스의 어떤 상수배 되도록 이렇게 회로가
동작한 이런 VTC를 가질 수 있도록 Voltage Transfer Characteristic 어떻게 회로를 구성해야 할까? 여기에 그냥 블랙박스라 생각하고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장이다 생각하고 뭐 회로를 어떻게 갖다 붙이고 어떻게 연결할까 고민해 보면 좋은 레슨을 스스로 얻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 관계상 일단은 또 처음 배우니까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 할 테니까 답을 먼저 봅시다.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요. 입력 전압 여기는 이제 입력 저항이라 표현 안 하면 이게 소스 전압이니까 소스 리지스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건 피드백 라인에 물려 있어서 피드백 리지스턴스라고도 표현합니다. 보면 뭐 입력 전압 저항 있고 피드백 저항 하나 썼고 플러스 단자는 접지시키고 요게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V 낫이 VS랑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관계가 될까 있나 한번 풀어봅시다. 이미 설계를 한 거니까요. 오늘 배운 대로요. 이렇게 나오는 전류를 VS에서 나와서 IS라고 표현한 거고요. 요걸 기점으로 마이너스 전압에 빨려 들어간 전류는 네거티브 라인에 들어가니 IN이라 했습니다. 요 피드백 라인을 따라오는 이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는 피드백 라인에 있어서 IF라고 표현했습니다. VN, VP는 이미 강의에서 설명한 대로고요. 자, 이 상황에서 KCL을 적용해 봅시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여기는 KCL 적용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여기가 0V가 돼버리니까 KCL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VN 노드, 요 노드의 노드 볼티지는 VN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KCL을 써보면 IS 들어오고 IF 들어오죠. 들어오는 거 좌변에 썼고 나가는 거는 IN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OPM프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0입니다. 거기에 어마무시한 인풋 리지스턴스가 무한대의 저항을 가지는 물론 실제 리얼 OPM프에는 한 메가옴 정도 설계되는데요. 거의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 우변이 0이 되니까 IS는 IF랑 부호가 반대일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있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이 전압이 같도록 설계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플러스 단자를 접지를 직접적으로 시켰죠. VP가 0인 게 명확하니 VP와 VN은 버추얼 쇼트가 나니 VN도 0일 겁니다. 실제로 여기가 접지된 거는 아니라고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회로 해석에 있어서는 그냥 여기를 접지라 잡고 해석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들고 위에 요거 하나 찾았고 요거 하나 찾았잖아요. IS를 써봅시다. IS가 뭐지 하고 쳐다보면 보니까 이쪽 노드가 VS고 이쪽 노드는 VN이니까 RS분의 VS에서 VN 빼면 되겠네. RS분의 VS에서 VN 빼는 데가 0이니까 안 썼어요. IF는 이쪽 노드가 V낫이잖아요. V낫에서 이쪽은 VN이니까 RF분의 V낫 빼기 VN인데 0이니까 안 썼어요. IS하고 IF는 요 위에 말한 대로 부호가 반대니까 요거 이꼴 쓰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럼 써보면 RS분의 VS는 마이너스 붙이고 R분의 V낫이 됩니다. 이 관계가 만족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출력 전압은 하고 정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넘기고 R도 넘길게요. RS가 RF가 빠졌네요. RF. 그럼 넘기면 V낫은 마이너스 RS분의 RF의 VS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우리가 찾던 입력 전압 VS에 부호 바꾸고 뭔가를 곱해서 딱 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수배 들어갈 녀석의 실체는 RS분의 RF입니다. 이 두 개, RS와 RF의 비율입니다. 이게 1K옴이고 이게 10K옴이다. 이러면 1분의 10이 들어가니까 V낫은 마이너스 10VS 이런 연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항을 뭐 예를 들어 이번에 거꾸로 여기를 20kΩ 잡고 여기를 2kΩ 잡으면 뒤집어지겠죠? 20K분의 2K가 될 테니까 10분의 1. 그래서 V낫은 마이너스 10분의 1 VS 이렇게 또 연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항 RS와 RF를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이 연산기의 VTC 값이 바뀌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인버팅 앰프 서킷을 이용해서 입력 신호를 DC 여긴 지금 제가 DC로 줬잖아요. 편의상 DC가 아니라 이렇게 시간에 따라 바뀌는 삼각파를 준 겁니다. 트라이앵귤러 웨이브 이 제너레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시그널 제너레이터라고 측정 장비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사인파, 코사인파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즉 교류 신호, AC 시그널도 여기 넣을 수 있습니다. 뭘 넣던 인풋에 이런 걸 주잖아요. 그럼 이 출력단에 어떤 파형이 찍혀 나올까는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찍어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고 돼 있는데 측정한 결과를 한번 봅시다. 이쪽이 그라운드 라인이에요. 0볼트라는 뜻입니다. 0볼트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요만큼 떨어진 거를 오프셋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만큼 딱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셋 정하잖아요. 오프 떨어뜨린다고. 원하는 기준에서 오프 떨어뜨려서 셋 거기 있어 하고 정한 건데 양의 방향으로 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포지티브 오프셋 볼티지를 인가해서 이 삼각형과 업 다운 하고 있는 입력 신호를 이 위에 있는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서킷에 줬습니다. 그럼 출력단이 어떻게 될 건가? 이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 진폭이 VS의 값이 될 텐데 그거보다 커지겠죠. 이 RS분의 RF가 1보다 크면 그렇게 내가 회로를 만들면 그러니까 회로의 진폭이 이렇게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진폭이 만약에 이게 이 1볼트 차이로 요 위와 아래 사이에 전압차를 1볼트 줬으면 끝과 끝 사이 이게 예를 들어 이게 10이다라고 설계했으면 아마 10볼트 차이 나게 이렇게 출력단에서 찍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분명히 입력 신호는 포지티브 방향으로 오프셋을 줘서 이 삼각파를 줬는데 출력단은 보면 접지 라인 기준으로 음의 전압 방향으로 오프셋이 걸려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의미하게 봐야 됩니다. 나중에 실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여기를 바탕으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봅시다. 요거 하나만 봅시다. 문제에서 OPM프 그림의 요 오른쪽에 있는 이 회로를 봅시다. 근데 좀 전에 배운 대로죠. 플러스 단자 접지하고 마이너스 단자에 저항 입력 신호 넣고 피드백 라인에 저항 달아서 출력 바라보는 인버팅 OPM프입니다. 질문입니다. 출력 전압을 구하세요. 다음 입력 신호에 대해서 입력 신호를 여러 개 줬습니다. 라고 해보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공반대로 VTC 관계식 있죠?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의 인풋 저항, 요 16K죠. RI가 될 거고, 이게 RF가 될 겁니다. 넣고 계산을 하면 이런 관계니까 5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VS에 0.4를 주면 대입하면 0.4에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2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2 주면 이렇게 나오고 뭐 이게 다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 쓰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출력 전압이 구동 전압 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랑 10 사이에서 등장하는데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이 두 녀석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진짜 안 나옵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마이너스 17.5 대신 마이너스 15가 최대로 낮출 수 있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값이고 12까지 못 올립니다. 10볼트니까 딱 10까지만 나옵니다. 답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좀 더 이제 브로드하게 묻습니다. VS의 범위를 찾아봐라. 이 입력 전압을 그럼 내가 몇 볼트에서 몇 볼트 사이로 줘야 이 앰플리파이어의 세츄레이션을 피할 수 있느냐인데 이게 아까 전에 앞에 잠깐 돌아가면 됩니다. 이거 요거요. 우리는 보통 요 구간 안에 요 전압 범위 안에서 OPM프를 가동하면 OPM프의 증폭 기능을 살릴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면 출력 전압은 OPM프의 구동 전압 VCC-VCC에 의해서 그냥 제한을 받습니다. 영어로 constraint 된다고 표현하는 또는 limited 된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리미트 안 되게 하려면 앰플리파이어가 세츄레이션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출력 전압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V 낫이 아까 마이너스 VOS니까 대입해서 VS에 대한 부동식 쓰면 요거죠. 요 정도의 범위로만 입력 전압을 쏴주면 이 OPM프는 세츄레이션 되는 걸 회피하면서 증폭 기능, 특히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로 잘 동작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 회로를 구매하게 되는 고객사에서 야 우리 입력 신호를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는 OPM프가 증폭되게 해야 돼라는 컨스트레인트 고객사의 요구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요구 사항을 받들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16K와 80K 값을 선정하는 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 거꾸로 지금 문제를 만들려고 보면 이렇게 됐는데 보통 고객사의 요청을 받아서 그에 맞는 회로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잠깐 한 5분만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요. 계속해서 5.3을 나가보겠습니다. 네. 자,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졌고 이제 계속해서 챕터 5.3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조금 전에 학습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건데 이미 제가 설명을 앞으로 당겨서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한번 글을 읽으면서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살펴봅시다. 저항 아래쪽 그림 먼저 보세요. 여기 아래쪽 그림 쭉 감상해 보면 여기 R1, R2로 표시했습니다. 아까 전에 RS, 여기는 RF로 표현했던 겁니다. 여기는 입력 전압, 인풋이라 VI로 쓴 거고 아까는 소스를 강조해서 VS로 썼었습니다. 출력 전압 보이고 네. 플러스 단자를 접지시켰다는 거 요거 그다음에 요 두 개의 비율에 의해서 V0과 VI 사이의 관계가 정해졌었죠. 그리고 부호는 반대로 뒤집어졌었고요. 그걸 머리 한 번 더 상기하고 자, 읽어봅시다. 저항 R2 봅니다. 피드백 라인에 있는 거. 얘는 연결이 됩니다. 뭐를요? 아웃풋 터미널 3번, 3번 노드에서 일단 백 돌아와서 인버팅 노드 여기 백 여기 마이너스 단자에 있는 요 인버팅 노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거 인버팅 또는 네거티브 인풋 터미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냥 인버팅 터미널, 인버팅 인풋 터미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웃풋에서 인풋으로 from output back to input이니까 이 R2가 어디 무엇을 적용하고 있냐면 음의 피드백, 그래서 안정화,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네거티브 피드백을 적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끌어다가 입력으로 한국말로 되먹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영어로 피드백입니다. 이걸 한자어로 쓰면 한류 시스템입니다. 한류 시스템, 환류 체계 뭐 이런 걸 가지는 겁니다. 뭐 이런 피드백은 일상생활에도 많잖아요. 뭐 물건을 사고 나면 고객의 의견을 들어서 새롭게 서비스를 바꾸겠습니다 할 때 고객의 의견을 듣는 그 체계를 환류 체계를 뭐 기업 경영에 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회로에서는 출력을 인풋으로 땡겨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 R2. R2는 또 아웃풋 3과 다른 단자 2에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R2가 위로 안 가고요. 밑으로 가서 플러스 단자에 이렇게 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positive feedback이라고 아까 전에 이 얘기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R를 이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위를 지우고요. 요렇게 회로를 구성해 가지고 V0과 VI 사이의 VTC 관계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책에도 자세한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 closed loop 구성이라고 하는 거 용어를 좀 봅시다. closed loop이라는 게 반대말이 open loop이겠죠. 루프가 열려 있는 거랑 루프가 닫힌 건데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루프가 닫혀 있죠. 이걸 보고 closed loop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요. 뭐 인버팅은 입력 전압을 출력으로 갈 때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지니까 인버팅이고요. 그런 구성도 configuration을 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나오는 얘기는 두 개의 인풋 터미널이 아까 말한 대로 사실상 실제 뭐 도선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같은 포텐셜을 가집니다. 그 이유가 요 내부에 있는 회로에 어떤 피드백 시스템이 가동되어서 두 개 사이에 전압차가 생기려고 하면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벌어지기 시작하면 작게만 안 벌어지게 하고요. 안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면 가만히 그대로 유지되게 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버추얼하게 쇼티 되는 거지 진짜 뭐 리얼리 쇼티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 좀 주의해 주세요. 이거는 회로 요 삼각형 안에 있는 회로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하면 마음이 와닿을 텐데 일단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가 강조한 그 얘기죠. 물리적인 어떤 진짜 금속 도선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둘을 갖게 하는 게 이 영어 단어로 서로 트래킹하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단자 이쪽에 마이너스 단자가 있으면 얘가 조금 더 전압이 올라가려고 하면 야 너 올라가 나도 올라갈게.
이렇게 서로 쫓아가는 거죠. 얘가 내려가, 나도 내려갈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 때 학생이 질문했는데 이게 곤충이 이렇게 있으면 곤충에 더듬이 달려 있잖아요. 요게 이런 센서에 끝내주는 시스템입니다. 두 개의 차이를 인지해서 뭔가 외부에서부터 오는 위협이나 시그널을 인지하게 되죠. 그런 시스템인데 이걸 모사해서 뭐 사물 인터넷에 쓰는 여러 가지 센서 시스템을 보면 항상 그 차동이라는 한국말로 쓰는데 이게 differential이라는 뜻입니다. 미분이죠, 미분.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델타 값을 활용해서 어떤 시그널을 센싱하는 겁니다. 이 더듬이가 만약에 벌레가 하나 있는데요. 더듬이 하나 달린 놈 본 적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두 개 달려 있습니다. 이미 생태 시스템 자체가 두 개를 달아야 훨씬 적은 에너지를 써서 외부에 일어나는 일을 센싱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저기 바이오 시스템도 이미 그렇게 진화 발전했던 거죠. 더듬이 하나 있는 곤충 찾기 어려울걸요. 한번 찾아보세요. 더듬이 하나 가지고는 이거 절대값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대단히 높은 에너지를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센싱도 잘 안 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트래킹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커넥션은 아니다. 하지만 버추얼리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 얘기는 이미 했죠. 두 번째 요 회로에서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접지를 물리적으로 피지컬리 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단자인 이 녀석도 사실상 접지가 되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버추얼 쇼트가 나고 또 2번은 심지어 물리적으로 접지를 했으니 1번은 버추얼 그라운드 되는 셈입니다. 그 얘기 나와 있고요. 그럼 이걸 들고 또 문제를 풀어보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오픈 룹에 대한 이 개념입니다. 아까 전에 closed loop configuration 얘기했죠. 여기 오른쪽에 참고로 그림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입니다. 요만큼 있는 요게 closed loop인데 걔를 날립시다. 그러면 오픈 룹을 가진 configuration이 나옵니다. 그게 여기 왼편에 있는 이 그림이죠. 오픈 룹이죠. 출력이 입력으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루프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회로 OPMF에 대한 여기 입력 저항값, 출력 저항값 이런 거 찾는 건데요. 뭐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을 하고 싶으면 즉 이겁니다. 잠깐만 쭉쭉쭉 돌아가서 이거요, 이거.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다루었던 거죠. 요 리니어 영역 여기입니다. 내가 전압을 올리면 출력도 올라가고 전압을 낮추면 출력도 내려가고 선형적으로 전압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쪽 세츄레이션 영역에 들어가 버리면 입력 전압을 높여도 출력 전압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영역을 리니어 영역다라고 표현하고요. 리니어 영역 갑시다 다시. 네, 여기로 돌아와서 리니어 동작이 된다라고 하면 출력 전압은 입력 두 개 전압 차이의 개인 A만큼 곱해서 얻어집니다. 물론 이 출력 전압값은 구동 전압에 의해서 제한받을 것이 당연하고요. 이것도 아까 전에 다른 학생이 물어봤는데요. 이거 사실은 삼각형 안을 까보면 트랜지스터들이요. 이렇게 복잡하게 막 몇 개 층으로 막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히 안 그릴게요.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연결돼 있고 한데요. 이쪽 위에 구동 전압하고 밑에 구동 전압 사이 언저리 여기서 이제 출력 전압을 뽑거든요. 이 트랜지스터라는 거 하는 게 결국 저항이에요, 저항. 내가 저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1볼트, 여기 0볼트인데 그 사이쯤 이 저항과 저항 사이에 있는 이 노드에서 출력단이 나오니 이 값이 1보다 높을 일은 없겠죠. 물론 그렇게 되려면 이게 저항값이 음이면 가능하겠죠.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강조를 하니까 음의 저항을 찾는 연구도 해보길 바랍니다. 이런 노벨 물리학상감입니다. 이런 거. 정말 인류의 에너지난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V는 IR인데 R이 음이에요. 그러면 파워가 V가 음이 나오니까 전류에다가 V 곱하면 파워인데 이게 음이 나오니까 파워는 생산되죠. 정말 멋진 반도체 부품 소자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마이너스 2옴짜리 저항을 상온 300켈빈에 가만히 놔두고 이걸 구현할 수 있다? 진짜 노벨 물리학상입니다. 이런 기술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이건 여담이고요. 어쨌건 왜 이 구동전압 VCC와 마이너스 VCC 이쪽이 VCC 요 하단부가 마이너스 VCC 출력 전압은 그 사이고 그 내부는 트랜지스터들이니 저항으로 연결돼 있으니 이 V낫은 커봤자 VCC 작아져봤자 마이너스 VCC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마음이 와닿을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이 이해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는 오픈 룹 상태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VP가 파지티브단 여기 쭉 0볼트 잡았잖아요. 여기 0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V낫은 여기 0을 넣으면 V낫은 마이너스 A VN이 될 거고 여기 위에 있는 부등식도 이렇게 변할 겁니다. 이렇게 뭐별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전압값은 요거고 내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 요거랑 부호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가 같아서요. 절대값을 딱 요 양단의 절대값 씌워서 VCC A는 요 앞에 있는 건데 뒤로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VN 값은 요 정도 값을 최대로 가지겠구나. 뭘 위해서요? 리니어 동작을 시키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해서 결국 리니어 동작을 구동하기 위한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은 이 OPM프의 구동 전압하고요. 이 OPM프가 가지는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까랑 사뭇 얘기가 다르죠. 아까 클로즈드 룹일 때는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에 어떻게 구속받냐면 이 피드백 저항 RF하고 입력 RS 그 부호 바뀐 요렇게 결정이 됐는데 지금 오픈 룹으로 이쪽으로 오픈 룹을 시켰더니 즉 RF를 덜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입력 전압 VN은 구동 전압하고 개인에 의해서 구속받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V낫은 VN에 또 마이너스하고 A배가 되겠죠. 이 VP가 0이니까 요것만 알면 V낫도 구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요거는 클로즈 룹 컨피규레이션, 요거는 오픈 룹 컨피규레이션일 때 얘기가 나와 있고요. 문제를 하나 더 풀어봅시다. 어, 오른쪽에 있는 오늘 배웠던 인버팅 OPMP입니다. 플러스가 접지돼 있죠. 전압 나와 있고 피드백 라인, 입력 라인, 입력되는 신호 있고 출력단 잡아놨습니다. VS가 마이너스 640mV라고 합니다. 80kohm의 피드백 리지스터가 베리어블 리지스터, 아변 저항이죠. RX 값으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RX의 범위는 얼마일까를 묻는데 이 RX의 범위가 뭘 가능하게 하냐면 인버팅 앰플리파이어가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대로 이 V0과 VS 사이에 VTC 관계식 이 노드에 대해서 KCL 써서 구했었죠. 이렇게 된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숫자를 잡아 놓읍시다. RF에는 RX, RI는 16kΩ. 이게 그다음에 VS는 마이너스 640 밀리볼트니까 마이너스 0.640. 대입을 해서 뭐 숫자 쫙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출력단의 전압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의 RX.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 RX의 값을 어떻게 하면 이 OPMP가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하냐니까 물어보는 건 그거겠죠. 출력 전압의 값 V0이 그게 이렇게 쓰여질 거고 이놈이 작게는 마이너스 15V, 높게는 플러스 10V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나누어 쓴 겁니다. 요 식에서 RX는 하고 찾으면 요거 나오고 요 식에서 RX는 하고 찾으면 얘 나오겠죠. 그래서 얘랑 얘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RX는 작게는 마이너스 375kΩ, 높게는 250kΩ인데 이게 느낌 이상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저항이라는 게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지우고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쓰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non-inverting OPF 회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해석들과 문제들, 개념 잡는 거였습니다. 그 뒤따르는 게 이제 5.4절의 덧셈입니다. 덧셈. 서밍, 더해보자라는 건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는 못하겠지만 회로만 한번 감상해 보세요. 오늘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 플러스 단자 접지시키고 피드백 라인 묶여 있고 근데 입력이 한 개가 아니네. 여러 개죠. 근데 오늘 배웠던 건 요렇게 해서 딱 하나만 배웠어요. 요렇게 맞죠? 요 노드에다가 하나, 둘 더 연결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확장판이죠. 오늘 배웠던 거의 확장판이구나. V낫은 마이너스 RA분의 RF의 VS 이건데요. 오늘 배운 거 요 빗금친 얘만 있었으면. 근데 하나 더 붙으니까 얘도 여기 전압에 기여하니까 더하기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R 요 두 번째 거 챙겨보면 RB분의 RF의 VS 될 거고 또 C도 있으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RC분의 RF의 VS 이렇게 붙을 겁니다. 밑에 한번 흘려보세요. 여기 있네요. 네, 답이 나와 있죠. 오늘 배웠던 건 요만큼인데요. 여기에 혹이 하나, 둘 더 붙죠. 혹이 여기 하나, 둘 더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터미널에다가 RAVA만 하지 말고 RBVB, RCVC, 심지어 뭐 RDVD도 돼요. 네, 됩니다. N개의 값을 주면 됩니다. 결국은 전압 V를 I라 하고 시그마 I 이꼴 1부터 N개까지 싸그리 다 여기에 V 마이너스 단자에 쫙 병렬로 물립니다. 그리고 이 전압의 합을 계산할 수 있겠죠. 물론 더하기 할 때 여기 앞에 뭔가 상수가 좀 붙긴 하겠죠. 그 상수는 여기 있는 RA와 RF의 값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만약에 그 RA나 RF의 값을 죄다 다 동일하게 뭐 1kΩ으로 세팅해 버리면 뭐 이런 거 다 1이 되잖아요. 이런 거 다 1이 될 테니까 결국은 출력 전압은 내가 입력한 전압 VI를 1부터 N개가 있는데 다만 마이너스 부호만 좀 붙는 요렇게 덧셈기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를 붙인 덧셈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인데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좀 더 자세히 또뭐 회로식 딱 봐도 뭐 KCL 푸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